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특강 레벨업의 이현주입니다. 오늘은 8번째 강의 플루언시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빠니수 가르쳐 주시고요. 또 단어를 하나도 읽게 되면 모든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글을 유창하게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겠죠.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책을 유창하게 읽게 될까? 예,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을 유창하게 읽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냥 아이가 책을 펴서 무조건 빨리만 읽는 거가 정말 유창한 건가? 네, 좀 정확하게 우리가 유창한다는 말에 좀 개념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유창성이라는 건 an ability to read text with speed, accuracy and expression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도감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서 속도감 있게 읽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줄줄줄줄만 읽는 게 아니라요. 운율을 살려서 또 끊을 때 끊어줘 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프로서디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운율에 맞춰서 멋지게 읽어주는 거. 그것이 유창성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창성에 대해서 우리 다음 페이지 화면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NRP라고요. National Reading Panel이라는 그런 곳에서 유창성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내용을 보면은요. 유창성이란 단어를 아주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보는 즉시 디코딩을 하면서, 그러니까 읽으면서 더듬더듬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그 입에서 디코딩이 되고 해설이 되고 읽을 수 있는 거를 유창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내용 한번 밑에 보실까요? 네, 두 번째는요, 유창성이란 a gateway to comprehension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자, 유창성이란 뭐냐면 글감을 이해하는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한 게이트웨이다. 그런 의미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이가 글을 유창하게 읽지를 못하고요. 더듬더듬 읽게 되면 글에 뭐 나왔던 주인공은 누구였는지, 다음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나오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 글 전체는 뭘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읽는 것도 더듬더듬 읽고 있는데 안에 있는 내용을 궁금해하면서 정말 그 글을 이해하면서 가는 거는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아이가 이제 글을 좀 더듬더듬 읽게 된 다음에 읽기 연습을 좀 해야 되는 시기라면은 글감의 이해라든지 글의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일에 시간을 쏟지 말고 어떤 의미에서는 소리를 내서 글을 우선 유창하게 읽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될 때에야 아이들은 비로소 이제 제대로 된 읽기, 다시 말해서 오로지 글의 내용에만 집중해가면서 쫙 읽는 일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아이들의 유창성 개발을 위해서 어떤 게 최상의 연습일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4그룹인데요. 한 그룹은 oral recall and retelling. 그래서 스토리를 읽고 나서 말로 한번 스토리를 요약해보거나 다시 한번 회상해보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보았습니다. 또 한 그룹은 close. fill in the blank라고 해놨죠. 그래서 빈칸 채우는 문제를 내줘서 아이가 스토리를 이해하는 연습을 좀 시켜봤고요. 또 다른 그룹은 question and answer, 질문을 하고 답하는 형태로 글을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는 팀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팀은 뭐 이런저런 연습 다 빼고 소리 내서 글을 계속 읽는 연습을 시킨 그룹이 있었는 거죠. 근데 이 그룹의 교육적인 결과를 비교를 해보니까 읽기에 관해서 그 어떤 연습 문제나 아니면 질문이나 이런 걸 받았던 그 팀보다 소리 내서 글을 유창하게 읽었던 팀에서 유창성이 가장 많이 발달됐더라 하는 결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결론 지어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아이들이 글을 더듬더듬 읽게 될 때에는 뭐니 해도
모든 액티비티를 다 뒤로 하고요. 아이들이 소리내서 글을 유창하게 읽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저는 이 유창성 개발에 대한 많은 이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또 저도 또 옛날을 회상을 해보면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수업이 생각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책에 관해서 뭐 특별히 분석을 하거나 책에 관해서 유추를 해보거나 이런 우아한 수업이 있지 않았고요. 1학년 수업을 회상해보면 그냥 소리내서 또 읽어봐 그러면서 소리내서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계속 읽어서 아이들이 유창하게 읽을 때까지 읽기에만 소리내서 읽기에만 집중했던 수업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요. 그런 수업을 한 6개월 하고 나면 아이들이 굉장히 갑자기 책을 빨리 읽게 되죠. 네, 그러고 나면 아주 멋진 다양한 과목의 리딩 수업이 가능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유창성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잠깐 보실까요? 유창성 개발을 위해서는 화면에 보는 것처럼 4가지 일들이 따라주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요, 모델 플루언트 리딩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paid cues text. 예,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컨텍스트. 세 번째는 프로그레스 모니터링을 잘 해줘야 되겠다. 또 네 번째는 repeated reading을 많이 해라. 이렇게 4가지가 그 플루언시 개발을 위한 유창성 개발을 위한 핵심 요소들인데요.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을 유창하게 읽는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해줘야 될 첫 번째 역할은 모델 플루언트 리딩을 해줘라.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재미있게 책을 멋지게 읽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읽는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아이들이 읽는 것을 좀 많이 보게 해서 모티베이션도 갖게 해주시고요. 또 엄마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거를 어린 연령의 아이들은 반복적인 읽기를 특별히 좋아하죠. 그렇게 여러 번 읽다 보면 아이가 이제 조금씩 흉내내서 읽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엄마가 발음이 좋지 않더라도 오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30번 40번 열심히 읽기 연습을 하셔서요. 엄마가 아이를 끼고 품에서 책 읽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 더 훌륭한 모델 리딩은 없을 것 같습니다.